전산세무 2급 교재 91페이지에 96회 기출문제 소득세, 부가세 이론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세 가계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매출세액에 대한 매출세액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가계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계표준. 일반적으로 1번 가세자는 매출액의 가계표준, 그 다음에 간이 가세자는 이제 공급대가가 가계표준. 1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상당액은 가세표준에 포함하죠. 그지? 관세의 기준에는 가세 가격에다가 수입하게 되면은 국경을 통과할 때 붙는 게 관세고, 사치성 물건이면 개별 소비세, 술이면 주세, 그지? 그 다음에 휘발유 같은 거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교육세, 농특세가 더 가산돼가지고 수입하는 경우 가세표준이 되는 거고, 할부 판매나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에 이자 상당액도 가세표준에 포함합니다. 할부 판매나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에 이자 상당액도 가세표준에 포함하고, 공급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가세표에 포함하지 않아요. 할부이자는 가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연체이자는 가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3번이 틀렸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금액은 다 가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대가에 포함하는 금액은 다 가세표준에 포함한다. 11번 답은 3번이고, 12번.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의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 원까지 비과세죠. 그치?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요.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받지 않는 조건으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고,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조건으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출산이나 보육수당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월 얼마까지? 10만 원까지고, 출산보육은 6세 이하의 자녀. 출산보육은 몇 세 이하의 자녀? 6세 이하의 자녀. 3번이 틀렸고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든 기타 소득이든 연간 500만 원까지 비과세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든 기타 소득이든 연간 500만 원까지 비과세고. 13번. 다음 재화의 간주공급 중 세금에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어느 것인가? 하나밖에 없죠. 직매장, 반출 또는 판매 목적의 타사합장 반출. 13번 답은 1번이고. 14번.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배우자의 급여. 실제 처음에 처음에 창업하게 되면은 가족들끼리 사업하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럼 가족들이 실제 일해서 인건비 나갔다면 그거는 그 인건비, 필요금비를 인정을 해요. 가족들이 일하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당연히 필요경비고,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복식포기 의무자는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도 필요금비 인정을 하고요.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이 없는 비지정 기부금 봐서 필요금비 인정을 안 해요. 14번 답은 4번이 틀렸고, 우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재에 안 적어놔서 업무용 승용차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아니 했었나? 하여튼 그 연예인 얘기하면서 그지, 연예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사업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데 스포츠카를 구입해서 업무용 승용차라고 등록을 해놓는다는 거지. 그런 걸 규제하고자 그런 걸 규제하고자 복식포기 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가 대상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의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주유대 이런 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인데,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을 필요금비로 인정을 안 해주고,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면 운행일지를 기록하면 운행일지 기록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총 주행거리 중에서 업무 주행거리 차지한 비율만큼 필요금비 인정이 되고,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업무 사용비를 100%로 인정해서 1,500만 원 이하는 다 필요금비 인정이 되고,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업무 사용 비율이 1,500만 원을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으로 나눠서 예, 그만큼만 업무 사용 비율을 봐요. 그 예를 들어서 업무용 관련 비용이 2천만 원이고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은 예, 운행 일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연간 얼마까지만 필요용비 인정이 되니까 1,500만 원까지만 필요용비 인정이 되니까 1,500만 원을 업무 관련 비용 나누면 업무 사용비 75%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 75%면 결국 1,500만 원까지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이야. 1,500만 원 계산하기 위한 그냥 공식인 것 뿐인 거예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한도는 둘 중에 작은 금액,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리스 또는 임차한 경우는 감가상각비 상당액가 연간 800만 원 곱하기 12분의 사업연도 월수.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경우는 400만 원까지만 필요용비를 인정하고 감가상각비 한도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처분 손실의 한도도 연간 800만 원까지만 800만 원 곱하기 12분의 사업연도 월수만큼 인정합니다. 그래서 14번 답은 일단 답은 4번이고 15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 세금 계산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수정 세금 계산 반드시 전자로 발표해야 된다. 반드시는 아니죠. 그지? 우리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 교부해야 되는 경우 누구만? 법인, 사업자하고 그지? 개인 사업자 중 직전 연도 가세하고 면세 공과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가세 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정한다는 것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간다 이런 얘기 따지면 세무조사 할 건데 근데 세무조사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수정세금을 교부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세무조사 나가기 전에 교부를 해야 돼 수정세금을 근데 세무조사 나간다는 정보를 알고 그때서 교부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적법한 수정세금의 발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이 맞는 거네 2번이 맞는 거고 계약의 해제로 인한 발급의 경우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이 아니라 계약 해제를 작성일로 하고 일반 가세자에서 간이가세자로 가세 비용이 전환되기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작성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당초 공급일을 작성일로 합니다. 그래서 15번 답은 2번이 맞는 거고 참고로 수정 세금 계산 발급 기한은 가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전까지 발급이 가능해요. 세무조사 나간다고 하기 전까지, 세무조사 한다기 전까지. 수정 세금 계산서 중 당초 공급 취소, 반품 애누리 할인이 발생한 경우는 당초 공급이 취소된 시점, 반품된 시점, 애누리 된 시점, 할인된 시점에 마이너스 수정세금을 교부해줘야 되고 당초 공급일자로 수정세금을 교부하는 경우는 이중 발급했을 때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 아닌 자가 발급했을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내곡신용자 및 구매인사가 사후 발급된 경우 당초 공급 시 일반 세금계산 교부 후 내곡신용자 및 구매인사가 공급이 속하는 가세의 종료일에 다음 달 20일까지 발급된 경우 당초 공급일자로 수정세금을 두부 교부합니다. 먼저 처음에 일반 세금계산 교부했으니까 일반 세금계산 교부한 거에 대한 취소 그 다음에 내곡신용자의 구매인사가 사후 발급됐으니까 영세 적용에 대한 수정세금 계산서 두부를 교부해 드린다는 거 여기까지 해서 96회 기출문제, 소득세, 부가세 이런 문제가 끝났고요.